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내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혼자 되뇌이며 답답해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성과 노력이 왜 제대로 읽히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62세 성훈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고 가족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고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설거지도 하고 손주들 봐주러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그냥 집에 있어. 뭐 특별한 건 없어. 당연히 해야 할 거 하는 거지. 성훈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한 거였구나.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느낌. 그날 밤 성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8세 준영 씨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며느리 불평,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준영 씨는 늘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그럴 수 있지. 이해해.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준영 씨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때? 힘든 일 없어? 준영 씨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밀려나는 기분도 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아내가 더 힘들 텐데.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아무 고민도 없어 보여. 준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참는다는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평생 잘해줬는데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사랑했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후 가족 챙기고 주말엔 집안일 도와주고. 당신의 행동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행동의 이유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읽힐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 행동의 의미는 받는 사람의 해석이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매달 월급 가져오는 것, 집안일 도와주는 것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행동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의도와 관계의 언어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신이 좋아서야. 당신이 편했으면 해서야. 이 한마디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60세 동수 씨는 아내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 동수 씨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큰 병원 가봐. 종합검진 받아보고. 운동 좀 해. 몸이 약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게 다 병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친구한테 전화로 똑같은 이야기를 30분 넘게 했습니다. 동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더니 친구한테는 왜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가 고민을 말할 때 많은 남성은 본능적으로 해결책부터 제시합니다. 그 문제라면 이렇게 해봐. 내가 보기엔 이게 문제야.
문제를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비난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심리상담에서는 이걸 조언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먼저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라고 말할 때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병원 가라는 조언? 운동하라는 충고? 아닙니다. 많이 힘들겠다. 어디가 제일 불편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공감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 남성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사회에서 문제 해결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내는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 함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63세 상철 씨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이야기만 하면 참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참고, 명절에 혼자 설거지해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남자니까.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걸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면 이해해 주겠지. 이 한마디가 가장 위험합니다. 중년 남성은 종종 불만이 생겨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은 그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내는 당신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둘째,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는데 참고 참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나는 평생 참았는데 너희들은 뭘 했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면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아빠가 갑자기 왜 저래?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듯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시당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존중받지 못한 마음으로 축적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아무 불만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불만이 없는 관계로 착각됩니다. 57세 종현 씨는 항상 아내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아내가 오늘 국 먹고 싶어라고 하면 중국집 가고, 아내가 주말에 쇼핑 가자라고 하면 따라가고, 아내가 친정 좀 다녀올게라고 하면 그래 다녀와 했습니다. 종현 씨는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내 말만 들어줘. 당신은 하고 싶은 게 없어? 종현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무시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 특히 남성은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다. 남자가 무슨 감정 표현을 해? 남자는 강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도 존중받을 때 진짜 존중으로 읽힙니다. 상대의 감정만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어놓지 않으면 관계는 일방적 배려로 변질됩니다. 아내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나? 아무 욕구도 없나? 그렇게 당신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갑니다. 배려는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이 공존할 때 진짜 관계가 살아납니다.
61세 명수 씨는 아내에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 퇴직금으로 아내 명의로 집을 샀을 때도, 아내 차 바꿔줬을 때도, 아내 친정 경조사비 낼 때도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명수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뭘 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래? 5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숨어 있다면 그건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 드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결코 자발적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감사받고 싶어 한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고맙다는 말 좀 해줘라고 말하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걸 원했구나. 나는 몰랐네.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내고 멀어집니다. 감사는 먼저 표현해야 관계가 반응합니다. 여보, 오늘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 당신이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아내도 배웁니다. 59세 재훈 씨는 SNS를 보다가 화가 났습니다. 친구의 게시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오늘 꽃 사다 줬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감동. 재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매주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우리 아내는 왜 저런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 남편은 꽃도 사다 준대. 나는 매주 장 봐주잖아. 그게 더 낫지 않아? 아내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비교하게? 6번째 이유입니다. 옆집 남편은, 내 친구 남편은, SNS에서 보면 이런 비교의 마음은 관계의 기준을 왜곡합니다. 중년이 되면 비교는 곧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비교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느끼는 마음만 키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비교는 관계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을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비교는 관계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4세 이노 씨는 아내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 저녁에 TV 볼게, 밤에 먼저 잘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노 씨는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싸우지 않으면 평화로운 거지.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하나도 없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노 씨는 당황했습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지? 7번째 이유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문제 없겠지.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아. 이것 또한 흔한 패턴입니다. 조용함은 때로 평화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관계와 표현되지 않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편안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읽히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듣는 관계입니다. 조용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조용함은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대화의 거리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본 7가지 패턴은 부정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해줘도 읽히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마이너스 행동만큼 의도를 말로 표현하라.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먼저 듣고 나중에 조언하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마이너스 불만을 표현해야 관계가 산다. 자기를 지우면 관계도 사라진다. 마이너스 자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한다. 기대는 독이다. 마이너스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표현이다. 비교는 관계를 망친다. 마이너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마이너스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산다. 잘해주는 것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부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신이 좋아서야. 자식들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나도 가끔 외로워. 연락 좀 자주 하면 좋겠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오늘의 답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